안녕하십니까. 응급처치 방법들 중 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답이 들려오네요. 그것은 바로 기본인명구조술입니다. BLS라고도 합니다. BLS, Basic Life Support, 즉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심폐소생술입니다. 드디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의과대학에 있는 대학이나 병원에서는 대부분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을 해줍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도 교육을 시켜주고 자격증도 발부합니다. 꼭 가셔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따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은 가장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이 강좌를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면 그것 자체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최고조로 긴장을 갖고 최고조로 집중하여 익혀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강좌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흉부 압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둘째, 기도 유지 및 호흡 방법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셋째,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넷째, 최종적으로 기본 인명구조술인 심폐소생술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 목표를 향해 출발! 성공한 인생으로 향해 출발합시다. 이번 주 학습 내용은 1차 시의 흉부 압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흉부 압박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입니다. 특히 일반인은 흉부 압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흉부 압박이 생명을 살리는데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시에는 인공호흡을 해주는 요령인 기도 유지 및 호흡에 관한 내용입니다. 3차 시에는 자동 제세동기 즉 심장 충격기 사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또는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자동 제세동기 즉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면 멈추었던 심장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동 제세동기를 빨리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동 제세동기를 빨리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에 전화해서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오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시켜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 곳의 표시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있습니까? 첫 주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장 표시가 된 곳에 전기 충격을 가한 심볼 기억나죠? 번개 표시와 같습니다. 그 표시가 된 곳에서 빨리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흉부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심장 마사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로 심장 충격을 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유명한 심장 마사지, 흉부 압박입니다. 어쩌면 야외에서 자동 제세동기가 없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흉부 압박입니다. 이 흉부 압박을 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흉부 압박을 하는 것이 심장에 충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흉부 압박부터 시작하는 심폐소생술 순서를 우리는
CAB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A, B, C가 순서인데 지금은 CAB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 B, C가 아니라 CAB입니다. 택시를 뜻하는 캡이 아니라 CAB입니다. 여기서 C는 컴프레션의 C입니다. 컴프레션은 압박이란 뜻입니다. 즉 흉부 압박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흉부 압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식도 없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으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주저하지 말고 흉부 압박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 바로 흉부 압박입니다. 두 번째 A는 airway, 즉 기도라는 뜻인데 기도 유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B, breathing, 즉 호흡입니다. 인공호흡을 해주는 것입니다. CAB, 순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흉부압박을, 즉 심장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흉부압박을 하면 될까요? 답은 바로 흉부압박은 열심히 똑바로 하면 됩니다. 일단 흉부압박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 동영상을 보고 따라해서 몸에 익혀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해야 합니다. 옆에 튼튼하고 딱딱한 베개를 하나 가져와서 베개에 대고 시행합시다. 연습할 때는 직접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마네킹에 시행하면 딱 좋습니다. 자, 준비되었죠? 몇 번 시행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시 카메라 있는지 아시죠? 스타링크 작동, 감시 카메라 작동합니다. 자, 모두 시작해 봅시다. 흉부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위치를 잘 찾아야 합니다. 심장 마사지를 할 땐 옷을 제친 후 유두를 이은 선과 흉골이 만나는 위치가 압박 지점입니다. 유두를 영어로 니플, NIPPL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니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니플을 이은 선과 흉골이 있는 가슴 중앙부가 만나는 점이 바로 압박 위치인데 그곳이 흉골 하부 2분의 1 지점입니다. 가슴 중앙에 있는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과 비슷합니다. 압박 위치가 어디라고요? 자, 집중합시다. 그럼 압박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압박을 할 때는 가슴이 5 내지 6cm 정도 들어가도록 몸 전체에 힘을 실어서 압박해야 합니다. 흉부 압박을 할 때는 팔꿈치가 절대 굽혀져서는 안 됩니다. 아마 갈비뼈가 부러질까 염려될 정도로 힘차게 압박해야 합니다. 흉부 압박의 속도는 동영상에 본 것처럼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시행합니다. 제가 박수치는 속도로 흉부 압박을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봅시다. 이 속도로 압박을 하면 됩니다. 메트로놈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은 분당 100회입니다. 다음은 분당 110회입니다. 다음은 분당 120회입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분당 110배 속도로 흉부 압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분당 110배 속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장에 충격 주기 위해 흉부 압박을 30회를 실시합니다. 30회 한 번 하는 것이 원 사이클, 1사이클이라고 합니다. 30회 흉부 압박을 시행하고 10초 이내에 지체하지 말고 2번의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30대 2.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30대 2.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대 2를 5번 실시하고 나서 의식이 있는지 맥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흉부압박 중에 환자가 깨어나면 흉부압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호흡하는 것이 좀 거시기 하면, 즉 꺼름직하면 흉부압박만 충실히 해도 됩니다. 인공호흡 때문에 망설이려면 과감하게 그냥 흉부압박만을 하라는 말입니다. 흉부압박할 부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양쪽 니플을 이은 선과 가슴 중앙에 있는 흉골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흉부압박을 하는 위치입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니플의 위치가 약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확한 압박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압박 지점을 찾았으면 충분한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MC 유땡땡은 정상 성인보다 니플이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때는 흉부 압박할 위치가 니플을 연결하는 선보다 약간 더 위쪽이 정확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흉부를 압박하는 손바닥의 위치와 모양입니다. 한쪽 손바닥에 두툼한 아랫부분을 놓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합니다. 두툼한 손바닥 뒷부분으로 압박합니다. 아래쪽 손의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펴야 됩니다. 팔꿈치를 펴고 혀를 바닥에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그림대로 손 모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손바닥에 다른 한 손을 평행하게 겹치는 것입니다. 왼손이 아래에 가든 오른손이 아래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흉부 압박을 할 때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압박하는 손과 어깨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팔의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힘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해야 합니다. 압박할 때는 팔꿈치나 팔이 굽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직선을 유지한 채로 전신을 이용하여 압박을 합니다. 30대 2의 비율로 환자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혹은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없는 야외에서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흉부 압박입니다.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흉부 압박만 제대로 잘해도 의식소실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팔 힘이 아닌 온몸을 이용해서 압박에 충분히 심장 마사지를 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심장 마사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체중을 실지 않고 팔의 힘으로만 흉부 압박을 하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흉부 압박을 연습해 봅시다. 튼튼한 베개도 옆에 두고 정확한 속도로 압박을 해 봅시다. 역시 속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29, 30. 동영상에 따라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잘 따라 하셨습니까? 대부분 잘 하는데 맨 뒤에서 한 명의 학생만 따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따라 다시 연습합시다. 성인과 소아에 있어서 심정지의 원인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심정지의 원인은 대부분 심장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이 있든 부정맥이 있든 심정지의 원인이 대부분 심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전기 충격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해서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공항, 지하철역 등 공공기관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현장에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빨리 가져오라고 주위 사람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소아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중에 심정지가 발생합니다. 소아에서 심장 원인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은 약 15%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폐질환, 익수, 폐혈증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심장 전기 충격보다는 호흡을 빨리 살리면 심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빨리 119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아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심장 원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가장 중요한 처치가 심장 전기 충격 또는 흉부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심폐정지에 대한 생리적 기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인은 대부분 심장 정지가 먼저 심장의 원인으로 심장 수축이 중단됩니다. 심장 수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전신으로 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수축이 중단되면 혈액순환이 중단됩니다. 전신으로 피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중단되면 산소 공급의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소아는 다릅니다. 소아는 폐의 원인으로 호흡이 중단됩니다. 호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입니다. 호흡을 해야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단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혈액의 산소화가 중단됩니다. 혈액 산소화가 중단되면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인의 경우는 심장 전기 충격, 흉부 압박을 하여 심장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고 소아의 경우는 빨리 호흡을 개선시키면 자연적으로 심장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기본 인명 구조술의 생존 사슬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가가 생존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생존 사슬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첫째, 신속한 확인 및 신고입니다. 신속한 확인 및 신고, 즉 환자가 의식이 있나 확인하고 신속하게 119나 응급의료센터에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문 응급치료자가 오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빨리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느냐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신속한 심폐소생술, 즉 전문 응급치료자가 오는 동안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장 마사지, 즉 흉부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합니다. 인공호흡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또는 꺼림직하면 망설이지 말고 줄기차게 힘차게 흉부압박이라도 지속해야 합니다. 셋째, 신속한 재세동입니다. 신속한 재세동, 자동 재세동기를 사용해서 빨리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재세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속한 전문적 대응입니다. 신속한 전문적 대응,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들도 동일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순서로 하는 것입니까? 동일한 순서일까요? 소아의 기본 인명구조술의 생존 사슬입니다. 성인과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 사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소아의 경우는 첫째는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 소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는 심장 원인보다 다른 원인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잘 관찰하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도록 하여 예방을 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입니다. 신속한 확인과 신고. 사실 두 번째부터는 성인 기본 인명구조술의 생존사술과 동일합니다. 소아에게는 질시성 심장정지가 더 흔하므로 심장정지를 인지한 경우 신속한 구조요청 못지않게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신속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언급한 대로 신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물론 환자가 깨어나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해도 됩니다. 네 번째는 전문소생술입니다. 전문소생술, 전문 응급치료팀이 전문적인 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다섯째는 통합치료입니다. 통합치료,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더 전문적인 소아응급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아도 흉부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를 잘 찾아야 합니다. 심장 마사지를 할 때는 옷을 제친 후 양 니플을 이은 선과 가슴 중앙에는 흉골이 만나는 위치가 바로 압박 지점입니다. 이곳이 바로 흉골 하부 2분의 1 지점입니다. 흉부 압박을 할 때는 깊이가 흉곽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들어가도록 두 손으로 몸 전체에 힘을 실어서 압박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8세 이상부터는 성인처럼 두 손을 사용하지만 8세 이하는 아이의 체구가 작으므로 한 손을 사용하여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8세 이하의 소아에서도 힘을 적게 주면서 두 손으로 심장을 압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역시 압박할 때 팔꿈치가 절대 굽혀져서는 안 됩니다. 흉부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30회 흉부 압박을 시행하고 두 번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역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입니다. 이렇게 30대 2를 5번 시행하고 나서 맥박이 돌아왔는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소아가 깨어나면 흉부 압박은 중단해도 됩니다. 어린 소아에서 한 손을 사용하여 흉부 압박하는
그림입니다. 왼손이나 오른손의 한 손을 사용하여 일직선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압박합니다. 물론 두 손을 다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그때는 힘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소아의 흉부 압박 동영상입니다. 한 손을 사용하여 압박할 수도 있고 두 손을 사용하여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30회 시행해 봅시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시작! Also, to compress the chest of a child, compress to a depth of 1/3 to 1/2 the depth of the chest. When performing compressions on smaller children, use either one or two hands as needed to compress the chest 1/3 to 1/2 its depth. 22, 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러면 이제 성인 인명구조술의 순서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빨강 펜으로 당구장 표시하고 10의 10승입니다. 계속 반복되어 설명할 것입니다. 길거리나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대상자를 봤을 때 일단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힙니다. 목 손상이 있는 경우는 아주 주의해서 돌려야 합니다. 성인 인명구조술의 순서입니다. 첫째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내 말 들리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있는지 가슴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거나 회, 뺨이나 손가락을 대어 봅니다. 호흡을 하고 있으면 숨쉬는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쓰러진 사람의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다면 옆 사람에게 즉시 119나 응급의료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 있으면 핸드폰으로 신고하고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특정 사람을 지적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저기 파랑 옷 입은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저기 빨강 조끼 입은 분 자동 제소등기를 가져다 주세요. 셋째, 의식이 없는 경우는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하고 즉시 흉부 압박을 시행합니다. 분당 110회의 속도, 5 내지 6cm 깊이로 30회 동안 가슴을 압박합니다. 넷째로 기도 위주를 하면서 인공호흡 2회 실시합니다.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30대 2로 시행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한 사람은 흉부 압박 30회, 다른 사람은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하다가 5번 반복한 후 서로 위치를 바꾸어서 실시합니다. 혹시 옆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으면 즉시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줍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